최근 일본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심사에서 제외된 일이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시기에 구리, 철, 아연 등의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활용되었는데 광산노동이 위험하고 힘들어 기피 대상이 되자 조선인을 사도광산 대거 동원해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사도광산에 동원된 조선인의 규모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최대 1200여 명, 적어도 2000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광산의 문화유산 대상 기간을 조선인의 강제노동 기간인 일제강점기를 제외한 16세기에서 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서 추천했는데요. 일부는 캥기는 게 있나 봅니다. 올해는 광복 77주년 되는 해입니다. 광명시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 앞서서 역사 패널전을 준비했는데요. 평생학습원 전시실에서 8월 20일까지 전시를 하고 있어 찾았는데 광복회 김충환 광명시 지휘장님께서 안내해 주셨습니다. 요시다 쇼인이라고 그러는 이 사람이 이제 일본의 정신적 지주인데 그 정한론을 항상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을 정벌하지 않으면 일본이 살 수가 없다. 한국을 점령을 해야 된다. 라고 그 사람 제자들이 이토 히로부미하고 데라우치 마사다케, 소네 아리스케라고 그러는 한국 청독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참, 항상 우리는 일본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떤 여자분이 독일에 가서 또 소녀상 철거하라고 그랬다는 거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참 걱정스러워요. 네. 그런데 이번 전시의 주제가 다소 묵직한데요. 은폐된 진실과 기억해야 할 역사, 일본의 산업유산. 무슨 의미일까요? 전시는 먼저 부정적 세계유산과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유네스코는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협약을 제정한 후에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세계의 문화유산들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관리해오고 있는데요. 부정적 유산도 인류가 저지른 잘못에서 교훈을 찾기 위해 세계유산으로 지정해서 보존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강제 집단 학살 수용소 등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인종학살과 강제노동, 그리고 노예무역이 자행되었던 곳이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일본의 히로시마 원폭돔도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와 영원한 평화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건물로서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2015년 7월 5일 일본의 23개 시설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었는데 그 산업유산에는 강제 동원과 강제 노동의 현장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산업유산에 등록된 다카시마 탄광과 하시마 탄광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은 약 4,0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2017년 영화화되며 국내에도 널리 알려진 부남도는 죽어야 벗어날 수 있는 지옥섬이자 공포의 노동 현장이었습니다. 산업유산 등재 당시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 전략을 마련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자 일본 대표는 1940년대 산업유산의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들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동원되어서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을 했다고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일본에서는 한국인 징용희생 유령비를 세워 희생자를 추도하고 그 역사를 교훈으로 삼기 위해 일본 시민들이 추도비와 안내판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지요. 그러면 일본 정부는 약속을 지켰을까요? 산업유산으로 등록되고 난 후에 일본 정부는 입장을 바꿉니다. 강제 동원, 강제 노동이 아니라 일본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동에 참여했다고 하는 등 현장을 왜곡했고 진실된 역사를 사라지게 했습니다. 2015년 산업유산 등재 전후에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진실 은폐 행태를 보면서 세계인들이 일본의 이중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유네스코에서
일본 산업유산의 현장을 조사하게 되는데 피해자들을 기억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신뢰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산업유산 등록을 재추진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사도강산의 등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 패널전 한켠에서는 한 시대의 다른 삶, 항일과 친일 전시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중심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 전시의 의미에 대해서 김충한 지휘장님은 일본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록에서 역사 왜곡과 약속 파기 등을 볼 수 있었는데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근현대 역사를 반복해서 알려야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최근 일본 자민당 중진 에토 세이시로 의원의 망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앞에서는 친절한 것 같지만 뒤에서는 욕하고 멸시하고 정복하려는 일본인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근래에는 미중 갈등 격화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혼란스러운 국내 정치 상황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 평생학습원 광복절 기념 역사 패널전을 돌아보면서 정치, 경제, 지리적으로 가까운 관계이면서 멀게 느껴지는 일본의 실체를 바라보고 알게 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